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전자기유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속담에 3세판이라고 있죠. 가위바위보 하다가 지면 3세판이라고 우기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잖아요. 전기는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3세판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있다 보면 언젠가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전류가 생산되는 전자기유도를 이해하기 위해 3세판 도전할 준비가 됐나요? 저와 함께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기유도 세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에너지의 생산입니다. 핵심 개념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발전이라고 되어 있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전기 있습니다. 발전기는 발전하는 기계를 얘기하죠.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를 얘기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발전소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발전소는 발전기가 위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교과서 222페이지 보면은 들어가기 그림이 있습니다. 밤인데도 지구가 밝게 빛나네, 이런 그림이 있죠. 자, 얘는 우주정거장에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저녁이죠. 저녁인데도 밝게 빛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지구에는 밤이 돼도 밝은 조명이 비추고 있죠. 이 조명에 의해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가로등을 밝히고 각종 전기기구를 작동시키는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전자기유도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기유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자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코일이 필요합니다. 이 자석이 움직이든지 코일이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전기가 유도되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원리 밑에 적어놨죠. 강한 자석 사이에 코일을 빠르게 회전시켜요. 혹은 코일을 놔두고 이 강한 자석을 빨리 회전시켜요. 이러면은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요. 이 코일을 회전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발전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 혹은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이 각각의 발전소들은 어떤 식으로 코일을 회전시키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발전기의 구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만들어지는 전기를 좀 어려운 말로 유도전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유도전류는 언제 발생한다고 했나요? 여기 통이 있고요. 이 원통을 제가 코일로 감아놨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감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저항을 연결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코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석 N극, S극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단면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변화시키는 거였죠. N극이 접근할 때에는 이쪽에 N극이 유도됐었고요. N극이 멀어질 때에는 이쪽에 S극이 유도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전류의 방향이 서로 번갈아 가며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유도전류는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 멀어질 때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가 유도되고요. 또 하나,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때랑 멀어질 때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요, 이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우선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갈 때, 혹은 코일이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갈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인이 자석이 접근하거나 멀어질 때, 혹은 코일이 접근하거나 멀어질 때라고 했잖아요. 이 코일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큰 전류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가 커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센 자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코일에 감긴 수가 많을수록 유도되는 전류의 값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석 사이에 코일을 회전시킵니다. 그럼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겠죠. 원래는 이런 코일이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길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일정한데요. 이 코일이 회전해버려요. 회전해버리게 되면은 단면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과한다고 합시다. 자기력선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회전시켜요. 그러면은 통과하는 면적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원래보다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작아지니까 이걸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전류가 생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던 게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게 되면요, 통과하는 면적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것도 싫어요. 이거 줄이는 방향으로 또 전류가 발생해요. 그러니 아까 이렇게 있다가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다시 넓어졌을 때 생성되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겠다라는 것을 감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는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발전기 안에 코일이 돌아가는 동안이죠. 이 코일의 운동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생성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손발전기를 봤었죠? 이 손발전기 제가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손발전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씩 떼어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에서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코일이 돌아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천천히 돌릴게요. 이렇게 코일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돌려서 톱니바퀴를 크게 만들게 되면은 작은 걸 이렇게 돌리는 거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코일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코일이 돌아가요.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자석 사이에 양쪽에 자석을 제가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게 되면은 자석 사이에 코일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코일이 회전하면서 코일의 단면적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코일의 단면적이 달라지게 되고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감소하게 될 테니까, 변하게 될 테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제가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는 동안 여기에는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류가 발생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제가 여기 발광 다이오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기가 통할 때 빛 들어오는 전구와 같은 것이죠. 자, 이 발광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대로 연결되어야지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발전기를 돌려보도록 하죠. 손으로 돌리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죠. 천천히 돌려볼게요. 불이 계속 켜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발전기를 돌렸을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때에는 불이 들어오다가도 반대 방향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얘를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 당연히 횟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의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일 테고, 또 하나는요,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이 변하게 될 테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류의 값도 증가하게 될 테고 밝기가 더 밝아지게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때요? 굉장히 밝게 보이게 되죠? 계속 돌리는 건 좀 힘듭니다. 자, 이렇게요, 굉장히 많은 전류가 발생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발전기의 모습입니다. 이 자석이 있고요. 자석 가운데 코일이 있죠? 이 코일이 회전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회전하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전기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게 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게 되고요.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늘어나면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감소하면 늘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결과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전류를 우리는 후에 교류라고 하는 말로 배우게 되는데요. 아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전기 보시면은 콘센트가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구멍이 이렇게 2개 뚫려 있죠. 혹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왜요?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바로 교류거든요. 거의 전자제품 뒤에 자세히 보시면 보통 여기 60Hz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60Hz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이런 식으로 60번 진동하는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가정에 들어온 전기가 바로 60Hz짜리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이 회전 날개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 자석 사이에 코일을 회전시킴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생산시키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봤었던 영상과 비슷한데요.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만들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만들어보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에나멜설과 투명환관 그리고 고무 칸막이 2개, 발광 다이오드 2개를 준비합니다. 투명관에 2cm 정도 간격으로 고무 칸막이를 끼우고 그 사이에 에나멜선을 400회 정도 감습니다. 고무 칸막이를 끼우는 이유는요, 에나멜선이 미끄러져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에나멜선을 감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선 실험 결과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죠. 에나멜선을 감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에나멜선은 한쪽 방향으로 감으셔야 되고요.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촘촘하게 400회 정도를 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림과 같이 다 이제 에나멜선을 감았으면요, 투명관 사이에다가 네오디뮴 자석을 집어넣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굉장히 센 자성을 가지고 있죠. 자, 에나멜선의 끝을 사포로 문질러서 피복을 벗겨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에나멜선에 흐르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저항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발광 다이오드 2개를 서로 다른 극끼리 반대 방향으로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가 되게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요,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대로 연결되어야지만 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는 계속 방향이 바뀝니다. 이때 원래 방향에 불이 들어왔다고, 위에가 불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아래쪽에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흔들면서 들어오는 불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투명관을 흔들게 되면은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서 발광 다이오드가 번갈아 가면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흔드는 동안 잔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석을 흔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투명한 관에 에나멜선을 400회 정도 감습니다.
이때 촘촘히 감으라고 있죠. 방향이 에나멜선이 엉키거나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자, 투명관에 네오디뮴 자석을 넣고 양 끝을 마개로 막죠. 자, 그리고 에나멜선 끝을 사포로 문질러서 피복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었잖아요. 발광 다이오드는 그림과 같이 다리가 긴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실험에서는요, 자, 다리가 짧고 긴 놈이 있고요. 이 반대편에 다리가 긴 것과 다리가 짧은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있었던 코일이 간게, 에나멜선이 간게 이 부분과 서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에 자석이 움직입니다. 자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들어갈 때랑 나갈 때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자, 자석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가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아래쪽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자석이 움직일 때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위쪽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복할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이 들어오는 위치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손으로 발광 다이오드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투명한 관 양옆을 잡은 다음에 흔들면은 이 가운데 있는 자석이 움직이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험 결과 어떻게 됐었나요? 발광 다이오드인 불이 들어오나요? 네, 들어오죠. 두 개의 발광 다이오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 수게 되는 거죠. 투명한 관을 흔들 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일 사이에 자석이 운동하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한 거죠.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코일이란 말과 자석이란 말이 있죠. 거기에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류의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도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투명관을 흔들어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질 때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설명해 보자. 자, 여기서는요, 흔든다 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되죠. 운동 에너지. 여기선 자석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즉,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자석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커질 테고요. 그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전기 에너지도 커지게 되겠죠. 자, 과정 5에서 두 개의 발광 다이오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빛나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들어갈 때랑 나갈 때 이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바뀐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둘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자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회전을 하든지 코일이 회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서 그로 인해서 코일을 통과하게 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줄이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길 테고,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고요. 수력발전소는 이 자석이나 코일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고요. 이 물이 발전기를 회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는요,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한 열이 물을 끓입니다.
그럼 물은요, 고압의 수증기로 변하게 되고요. 이 수증기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우리 그 주전자에 물 끓이면은 물에 증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증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발전기에 있는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전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풍력발전소는 무엇에 의해서 회전 날개를 돌리게 될까요? 네,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회전 날개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발전기가 회전하게 되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 운동 에너지, 프로펠러를 돌리는 회전 날개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죠. 자, 수력발전소에서 물의 위치 에너지였죠. 자, 에너지는 다 쓰지 않고 E라고만 썼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에너지라고 다 써주셔야 돼요. 자, 물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 운동 에너지는 터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연료가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연료가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되고요. 자, 이 열 에너지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됩니다. 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는요,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린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는요, 수증기 분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게 되는 것이죠. 풍력발전소에서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점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오늘 학습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손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발전기를 돌리게 되면요, 돌리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실제 우리 회전하는 거 봤었잖아요. 우리 아까 봤었죠? 이런 손발전기에서는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구나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보자 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키보드에 보시면 바퀴에 불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운동기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사이클, 집안에서 타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바퀴를 돌립니다. 바퀴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이 되고요. 이 전기 값에 의해 가지고 얼마만큼 갔는지 숫자로 변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공통점은 운동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든 공급을 해서 이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기의 발생 과정 중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빠진 부분이라 깊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의 에너지의 전환,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 에너지로 바뀌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함께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옴의 법칙 여러분들 복습해 주셔야 되는데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옴의 법칙 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